자, 그 다음에 이제 클로저 표현식이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소스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 위키에 가서 클로저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스위프트와 관련해서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나 C++, Objective C 언어에서 블락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바에서 람다 펑션이라고 하는 거고, C샵에서 delegate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제 클로저가 되겠습니다. 클로저 표현식은 이제 독립적인 코드 블럭이 되겠는데요. 자, 이 함수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add 함수고, 외부가 이제 내부 다 동시에 쓰겠다는 거죠. XY에서 호출할 때 이렇게 쓰는 거 잘 알죠? 함수의 시작 코드 블럭은 이렇게 매개 변수 리턴형 다음에 시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클로저는 이름 없는 함수예요. 익명 함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단 펑크를 없애버립니다. 펑크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이 없으니까 얘도 없애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그래서 없앴을 때는 얘를 이렇게 제일 앞으로 당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함수입니다. 라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딱 하나만 써주면 돼요. in이라고만 이렇게 써주게 되면 바로 얘가 이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애죠. 만들어진 애가 이렇게. 자, 이게 바로 클로저 혹은 익명 함수라고 합니다. 이 함수를 보면 함수 이름이 없어요. 함수 이름이 없고 이렇게 매개 변수 두 개의 리턴 값이 이건데 실제로 하는 일은 in 다음에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in을 안 써주면 익명 함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in을 써줘야 되고요. 자, 이 함수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호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어떤 이런 상수네 지금 add라는 데다가 저장을 해서 add라는 함수로 해서 호출을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똑같은 거예요. 두 개가 똑같은 거지만 지금 보면 얘는 그냥 일반 함수로 구현해서 일반 함수로 호출한 거고요. 얘는 익명 함수를 add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그 add로부터 호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예제만 보면 누가 뭐하러 이렇게 굳이 만들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굉장히 사실은 이 iOS 프레임워크 그 전반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어떤 일이 끝나고서 할 일을 그 안에다가 적는다든지 이럴 때 그 함수로 넘어가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매개 변수에서 바로 그 기능을 호출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델리게이트 패턴 이런 거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 그럴 때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자, 클로저 표현식을 일반적으로 해보면 중괄호 열고 닫고로 시작하고 이제 리턴 타입, 리턴형 다음에 in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반환 타입이나 이런 거는 다 이제 생략할 수 있고 그런데 일단 여기 보면 중괄호 열고 닫고로 되어 있잖아요.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서 어떤 기능을 넣을 수가 있고요. 걔를 이렇게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함수를 상수에다 넣어놓고 걔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다시 보면 지금 머리라는 함수를 보면 매개 변수 두 개를 인티저형으로 받아서 곱해서 인티저형으로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당연히 뭘 해서 value1에 10, value2에 20 해서 넣어주게 되면 200이 튀어나오고 걔를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이 리절트의 자료형은 인티저형입니다. 얘네들의 리턴 값을 저장하는 형이기 때문에 인티저형이고 출력해보면 200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얘를 함수 이름을 없애려고 하면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펑크도 없애고 얘도 없애고 중괄호 열고 닫고를 여기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인티저 자 이렇게 in이라고 쓴다고 그랬죠. in 자 그게 요겁니다. 요만큼이 지금 제가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호출하려고 하면 뭔가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멀티플라이라는 데다가 저장을 하고요. 이 멀티플라이는 여기서처럼 무슨 인티저형 이런 거 아닙니다. 이 함수형이에요. 함수형이라는 것은 가로 열고 인티저 가로 닫고 화살표 인티저 이런 형이에요. 이 멀티플라이 자료형은 자, 그래서 이제 멀티플라이를 가지고 호출할 때는 이 함수 호출하듯이 똑같이 이런 자료형이니까 인티저 값으로 두 개를 넣어주고 결과가 이제 결과가 여기 200이 나오고요. 출력해 보면 20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사용하는 게 이 트레일링 클로저랍니다. 트레일링, 후행 클로저라고 얘기해서요.
자, 우리 책에 있는 예제를 보면 지금 UI alert action이라는 이 클래스가 이제 클래스의 객체를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자, 얘를 보면 이 UI alert action이라는 애는요. 괄호 열고 닫고 이제 조금 있다가 클래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지만 이니셜라이저 생성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이러한 생성자를 가지고 인스턴스 on 액션과 remove 액션을 만드는 건데 이 생성자는 보면 이렇게 세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처음에 타이틀을 넣어주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스타일, 핸들러 넣어주게 되어 있네요. 세 번째 핸들러는 사실은 안 넣으면 자동으로 nil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아까 디폴트로 사용하는 매개 변수가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넣는 핸들러를 한번 보세요. 무슨 특별한 자료용이 아니고 괄호 열고 꺽쇠 이런 게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바로 세 번째가 함수형으로 들어가는 거죠. 매개 변수로 URL 액션형으로 들어가고 리턴 값이 없는 그런 함수만 여기 핸들러 다음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직접 이제 이렇게 클로저를 지금 넣은 거예요. 클로저는 in이 있다 그랬죠. 이런 기능을 이제 여기서 직접 세 번째 인자에서 실행을 하는 거죠. 자,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물론 이제 클래스를 아직 안 배워서 조금 어려울지 모르는데 클래스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분명히 이제 이 매개 변수가 3개니까 타이틀에 넣고 그 다음에 스타일에 넣고 핸들러에 넣었는데 똑같은 거를 호출하는데 보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핸들러 앞에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닫아버려요. 이렇게 닫아버리고 핸들러 콜론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하고 여기 함수 닫는 괄호도 없애버려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보니까 이 세 개의 매개 변수인데 타이틀과 스타일만 하고 그냥 아예 닫아버리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중괄호 열고 닫고 한 여기가 이제 클로저죠. 클로저만 뒤쪽으로 이렇게 빼서 구현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원래 이제 이 이니셜라이저는 매개 변수 3개를 넣어줘야 되는데 2개만 넣어주고 이렇게 해줬어요. 자, 이 소스가 2개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보기가 편해요. 얘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핸들러에다가 또 이렇게 클로저를 넣어놨으니까 상당히 소스 코드 분석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클로저는 이 지금 몇 줄 안 되니까 그런데 길다고 하면 아마 이게 이 함수가 닫히는 게 이 클래스의 이니트 메소드가 닫히는데 한참 밑에서 닫힐 거예요. 그러면 소스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마지막 인자의 경우에 이렇게 클로저를 넣어줘야 되는 경우에는요. 미리 닫을 수 있어요. 그 전에서 함수가 끝나는 것처럼 닫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끝내버립니다. 자, 그럴 때는 마지막 인자의 요 파라미터 레이블이라고 하는 얘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스가 똑같은데 우리 책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나란히 구현이 되어 있어서 잘 이해 못한 사람들이 있었었죠. 2개가 똑같은 소스인데 어떤 걸 써도 관계가 없습니다. 보통 이게 짧은 줄이면 이렇게 쓰는 게 더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길면 닫아버리고 뒤에다가 이렇게 클로저를 따로 쓰는 게 이제 후엔 클로저가 되겠습니다. 클로저가 함수의 마지막 아규먼트라고 하면 이게 지금 마지막 아규먼트잖아요. 마지막 매개 변수 이름 핸들러 콜론을 생략한 후에 함수 소괄호 함수를 일단 닫아버리고 소괄호 외부에다가 클로저를 이렇게 구현을 해 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면 이런 소스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죠. 자, 이게 뭐야 도대체 여기서 뭐가 가로가 닫혔는데 갑자기 여긴 또 뭐가 생뚱맞게 중괄호 열고 닫고 얘네들은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데 힌트는 여기 in이 있다는 거죠. in을 보면 알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클로저는 우리 책에서는 이제 그 정도만 알면 되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언어 배울 때도 이 클로저를 좀 알고 있으면 편하고 해서 유사 예제를 만들어 보는 레포트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거를 만들면 안 되고요. 잘 들어보고 유사 레포트를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이제 카피 못하도록 이렇게 그림으로 넣어놨고요. 자, 일단 멀티플라이라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가 인티저로 2개를 받아서
인티저로 리턴을 하고요. 클로저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만큼이 지금 클로저입니다. 자, 걔를 멀티플라이어 넣어놨고, 멀티플라이어에서 10, 20을 넣으면 밸류 1으로 12, 밸류 2로 20이 넘어가서 곱하기니까 200이 나오겠네요. 200. 알죠? 아까 했던 겁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함수인데 이제 add에다 저장을 했는데 더하기 한 거를 해서 이거 하게 되면 이제 30이 나오겠죠. 30.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이제 math라는 함수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얘는 인티저로 두 개를 넣어주고 xy로, 그 다음에 이제 calc라는 여기 세 번째 매개 변수에다는 기본 자령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함수를 넣어주게 되어 있네. 함수. 자, 보니까 여기 인티저니까 이런 애들 다 넣을 수 있네요. multiply도 넣을 수 있고 여기 얘도 add도 넣을 수 있네요. 이렇게 하고 이 math 함수 자체의 리턴 값은 인티저입니다. calc해서 걔네들을 xy를 여기 매개 변수로 들어가는 xy가 이 calc 함수에 의해서 calc로 들어가는 함수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math 함수를 호출해 보는데 10과 20이 넘어가고요. calc add가 넘어갔습니다. add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이 함수가 여기서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value 1과 value 2로 10과 20이 넘어갈 테고 더해진 결과가 나와서 리턴이 될 겁니다. 걔를 출력을 해보면 더해진 거니까 30이 나올 거고요. 똑같이 이 멀티플라이를 호출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 함수가 호출이 돼서 10이랑 20이 곱해진 200이 나와서 200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뭐 여기까지는 다 알 것 같고요. 자,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여기 이제 어떤 저장해 놓은 애를 넣어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뭐라고 했죠? 클로저를 직접 넣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인자에다가 여기 인티저로 리턴 값이 인티저이니까 여기 딱 맞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반드시 in을 써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10이랑 20이 더해진 애가 바로 튀어나와서 30이 나와서 결과가 30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직접 클로저를 함수의 매개 변수 안에다가 바로 넣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함수를 바로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클로저라는 게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까 여기 calc 다음이 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닫아버리겠어요. 이렇게 닫아버리고 나머지 calc 콜론도 없애버리고 이만큼을 그 다음에 닫았으니까 얘도 필요 없겠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트레일링 클로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가지고 좀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랑 얘를 가지고 점점 클로저는 점점 줄여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줄여가냐면 자, 일단은 여기 보면 리턴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턴형. 자, 클로저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직접 쓸 때는 인티저에서 더하기 한 거 리턴하니까 당연히 인티저인 거 알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화살표 인티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 인티저를 이렇게 해서 화살표 생략한 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얘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간단하게 자, 나란히 쌍으로 할 건데요. 위에 거는 얘를 가지고 놀 거고 아래 거는 얘를 가지고 놀 겁니다. 이렇게 쭉 쌍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둘 다 리턴 값의 자료형을 다 알기 때문에 생략을 했다는 게 첫 번째 축약이 되겠습니다. 줄여 나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를 생략하고 단축 인자 shorthand argument name이라고 하는데요. 단축 인자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단축 인자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얘가 인티저인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매개 변수의 자료형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쓰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인티저형이 들어오는데 걔가 value 1, value 2라고 지정하지 않고요. $0, $1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매개 변수마다 쭉 $1, 2, 3, 4 이렇게 증가해요.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value 1이 $0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value 2가 $1이라고 생각하면 하나가 더 있다 그러면 $2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return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거 다 날려버리고 그때는 인도 날려버리네요. 인도 여기 지금 보면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인도 날라갔고 이제
여기에 얘네들 매개 변수들 다 날라갔고요. 여기 value1, value2가 아니고 $1, $2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요. 얘는 지금 여기서 일단 닫았고요. 그 다음에 얘 다 날릴 수가 있고요. 인도 날릴 수가 있고 여기다가 return $0 더하기 $2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더 줄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리턴 문장이 있는데, 클로저에는 리턴 값이, 클로저에 만약에 리턴 값이, 지금 리턴 값이 있잖아요. 마지막 줄을 당연히 리턴하기 때문에, 리턴, 여기 지금 한 줄이라서, 여기 줄에 리턴을 또 생략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그래서, 여기 리턴이 사라졌네요. 리턴이 사라져서, 이렇게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리턴이 없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걸 앞줄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리턴이 생략된 형식입니다. 그래서 쌍으로 계속 이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굉장하죠. 지금 이 두 개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도 여기까지 이렇게 두 개로 해서 여기까지 두 개로 해서 이렇게 계속 축약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로저는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신난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소스를 보면 이게 뭐 하는 기능인지 잘 안 떠오르잖아요. 실행은 다 잘 되고 하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느 선에서 해야지 이렇게 너무 많이 축약을 해버리고 단축을 해버리면 소스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클로저는 축약형이기 때문에 뭐 나 멋있게 어렵게 프로그램 짜 이런 티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적당한 선에서 축약을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클로저를 쭉 한번 실습을 해보면 이렇게 클로저가 다양한 형식으로 해서 줄여 나가질 수 있다. 리턴형을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단축인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마지막 줄에 리턴은 또 생략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편하게 소스를 짧게 쓸 수 있는데요. 어느 선에서 뭐 너무 이렇게 남발하고 이런 것들은 안 좋겠죠. 자, 여기 들어가서 클로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